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 이렇게 알트코인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을 보면, 일단 오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아까 보시면 이 상승 채널에 일단 중심선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심선을 돌파해서 상승 채널의 중심을 돌파해서 지금 채널의 또 상단 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올라온 높이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요. 왼쪽 팔, 왼쪽 어깨 굉장히 이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 그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러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고점인 뭐 8,340달러까지 갈 건지, 아니면 채널 상단부인 8,347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채널 상단부인 8,450 정도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채널 상단부를 닫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과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이격이 이제 벌어지면서 단기 이평이 먼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옆으로 눕고 장기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까지 모아서 에너지가 모아지면 그때 이제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요.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물론 이제 세력이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면 돌파시켜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돌파시켜서 이때처럼요, 상승 채널 닫고 여기서 전 고점이었던 8,35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요, 지지를 받고 두 번 바닥을 찍어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상승이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도 보셔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간을 보내는 거다. 세력 입장에서 이 장기 이평 120과 200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여기서 좀 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라이트코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알트코인들 이제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그 BTC 마켓에서 그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거의 뭐 전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전 저점까지 내려오거나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일단 라이트코인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그 상승의 중심값이 보시면 0.013이에요. 0.013 BTC인데, 일단 이 0.013에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단 깨졌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옆으로 누웠어요. 옆으로 누웠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지금 눌린 목을 세게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15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다시 15일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삼각 수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15일 이평선 위로만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라이트코인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상승 자체가 이때 물론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장기 이평 맞고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알트코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뭐 라이트코인도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알트코인들 자체로 지금 이제 에너지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라이트코인이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 15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전고점 BTC 마켓에서 일단 지난 고점이 0.018입니다. 0.018, 0.019.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올라왔던 가격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다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라이트코인이 0.02에 온다라고 하면 원화 가격으로는 거의 이제 20만 원,
한 20만 원까지 라이트코인이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이트코인 반감기 말씀드리면서 라이트코인의 어떤 달러 가격 예상을 했을 때 그때 라이트코인 굉장히 가격 낮을 때인데 아마 계산했었을 때 그때 한 150불, 160불 정도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뭐 150불, 160불 그리고 그 이상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BTC 마켓 차트를 봤을 때요. 150불, 160불부터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이트코인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 한 달 반 전에 거의 마지막 상승을 하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간 이제 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라이트코인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갖고 계신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리라는 거는 현금화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이든지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저는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지금 뭐 1000만원을 넘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우리가 상승 목표치는 거의 이제 18,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라이트코인이 올라와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코인을 현금화 하기보다는 저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들로 교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트코인보다 덜 올라간 종목을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일단은 중요 라인인 0.05 BTC를 지금 돌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0.052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역배열이 되어 있었죠. 15, 20, 120, 120, 200 완전 역배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들을 먼저 일단 장기 이평선 위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항 0.065가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0.065에서 쌍봉을 찍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준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 잠깐 하루 이틀 이탈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큰 상승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는 이 0.065 라인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요. 지금 제가 라이트코인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흐름 자체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같이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달러 차트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BTC 마켓에선 제가 오래간만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플도 BTC 마켓에서 차트가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거의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지금 거의 5월달까지 4월달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4달, 5달 하락세경 패턴에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은 욕을 할 만한 그런 차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락세경 모습을 보이다가 보통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해줘서 갔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하락세경 패턴에서 깨고 내려와서 오히려 또 하락 채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속임수 패턴이 된 것이고요. 이 속임수 패턴에서 지금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장대 양봉 2개를 세워서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이제 또 삼각 하락세경은 또 다시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것을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큰 위에 있는 이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15일 50, 그 다음에 120하고 이제 200일 완전 역배열 되어 있죠. 완전 역배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5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 보면 급등을 하던 차트가 15일 이평선을 깨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차례가 되겠죠.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또 뒤집어서 보면 여기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BTC 마켓에서 리플은 지금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차트도 좋아졌습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이제 지난 작년 12월 8일 저점이었던 0.024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점을 깨지 않고 급반등을 해줬죠. 여기서 장대 양봉을 3개 만들어줘서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위로 지금 안착해서 지금 200일 이평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완전 지금 장기 이평선을 제외하고는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었죠. 역배열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급등을 해주고 이제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단기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이제 기다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올해 1월부터요. 올해 1월부터 이렇게 큰 삼각 수렴을 했고, 이 삼각 수렴의 중심값이 보시면 0.0365입니다. 0.0365여서 이 0.0365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단기 평선들을 장기 평선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 0.036 이 BTC에서 한 차례 다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오스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다 어떻게 보면 그 급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질질질 끌고 내려가는 그런 차트에서 급반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평선들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그래서 정배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 이제 BTC 마켓에서 보시면 이오스는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상승 채널을 그릴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저점이 테스트가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서 15일 이평선 위에 지금 15일 이평선 위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고,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이후에 지금 일단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은 지금 84,000사토시 84,000사토시가 이때 보시면 이렇게 장기간 삼각 수렴했던 작년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삼각 수렴했던 중심값입니다. 그래서 이 84,000사토시에서 한번 이제 저항을 맞고 지금 눌러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84,000사토시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안에서 좋은 흐름을 저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다 추세를 전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를 메모장으로 이제 Q&A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오늘 최대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계속 밀려서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못했던 Q&A를 최대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박지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차트 모양이 다른 해들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세력들이 짝이 좋아서 일부러 그렇게 짜고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력들 입장에서 이런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그 개인들이 이런 패턴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리고 갖고 있던 물량을 털어낸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물론 이제 각 해당되는 코인들마다 약간의 차트 모양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리플이면 리플, 비트코인 캐시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각각 해당하는 코인들의 그 주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 주 세력이 주로 이용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리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5월에 폭등한다, 10월에 폭등한다. 5월에 폭등한다를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4월 2일의 상승은 모멘텀의 상승으로 역배열에서의 상승으로 신빙도가 떨어지는 상승이었고, 이때 데이트레이더 본능으로 단기 매도하려고 했으나 아마 이때 367원에서 42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던 아마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보면 리플이요, 4월 2일에 4월 2일에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던 자리인데, 아마 그때 송기봉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바로 갈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가 일단은 안 나와서 리플 차트는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메모장을 켜고 설명을 드리다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데이트레이더 본능으로 단기 매도와 하려고 했으나 공교롭게 지금 빗썸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빗썸 가두리에 걸려서 매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현재는 일본의 상승으로 기간 조정 및 가격 하락을 주고 급등을 하였고, 5월 11일부터 변곡을 주기 시작했고 5월 14일 초급등 구간이 발생을 하였다. 이 시기의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아마 세력이 핸들링 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는 장기 이평은 정배열을 그리고 단기 이평이 올라오며 정배열을 갖추는 기간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초급등 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리플 차트 BTC 마켓도 그렇게 똑같이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일단 달러 차트를 보면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하셨던 이 4월 2일 일봉으로 볼까요? 예, 지금 예, 일봉으로 보면 4월 2일에 일단 보시면 예, 4월 2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깊게 눌러서 0.27달러까지 이때 0.38, 0.39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지금 0.27달러까지 눌러줬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이때 상승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번 트릭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4일 날 다시 한번 장기평 정배열 그리고 단기평이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갖추는 기간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초급등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는 이제 BTC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이제 하락 쇄경을 만들어주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되고 있다. 리플은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상승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상승이고 세력이 손실 감소하고 자금 투입한 자리기, 이번 상승은 확산 과정을 보여줄 현 구간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초집중해서 매수할 타이밍이다. 매수하는 순간 이론도 방어하여 싸게 사려고 집중 구간으로만큼 상방 포지션에 놓여있는 구간이다. 흔들어 물량 걷어가는 자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550원 넘게 상승을 했다가 또 단기 하락하니까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550원 간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뭐 리플 못 털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저는 조만간에 그 550원 자리를 다시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빠지는 게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지금은 그 2017년도 우리가 이제 11원, 14원 이 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원에 못 팔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내가 그때 14원에 리플 못 팔아서 다시 11원 돼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11원이나 14원이나 다 쌌던 것처럼 지금 450원이나 550원이나 다 싼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위안화 차트를 이제 보여주셨고, 위안화 차트 추세 라인 채널을 약간 다르게 이제 그려주셨어요. 잠깐 볼게요. 지금 일단 위안화 차트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이제 뭔가 큰 사단이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위안화 차트를 이제 계속 보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요. 예. 제가 이제 그렸던 차트는 지금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잇는 채널을 이제 그렸었고요. 지금 와사비님은 약간 다르게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고점과 아마 이 고점을 잇는 라인으로 채널을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화 차트를 보면, 위안화 달러 차트를 보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지금 이때 눌러줬던 건 위안화 강세로 갔던 부분은 잠깐의 눌림목이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7위안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채널, 이 파란색 상승 채널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가 이 당시에 그때 채널을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왔던 것처럼 위안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금 위안화, 중국에 있는 좀 돈 있는 자본가들은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위안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갖고 있던 위안화를 빨리 달러든 아니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되겠죠. 이 암호화폐로 돈을 이제 바꿔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리고 하나 더 마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와사비님이 위안화 관련된 차트를 하나 더 올려주셔서, 오늘 올려주셔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위아나 두 스프레드 간의 이제 어떤 이격도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위아나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CNY, CNY가 있고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CNH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NY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위아나 중국 상해 지수고, 두 번째 차트 CNH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홍콩으로 중국 본토 외 역외에서 홍콩에서 거래되는 이제 위안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CNH가 붙어요. 싱가포르, 런던, 룩셈부르크 지역에서 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CNI와 CNH는 어찌됐든 위안화를 추종합니다. 위안화를 추종하는데 약간의 그 스프레드가 있는 거예요. 두 가격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와사비님이 여기 주셨던 이 CNH와 CNY의 스프레드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뭐냐면 그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왜 벌어지냐면 지금 역외에서 이 CNH가 먼저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CNY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CNH가 달러 강세로 더 빨리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CNY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CNH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많다,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 벌어진 이격은 CNH가 먼저 7위안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 이격을 좁히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요. 좁힌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먼저 올라간 CNH를 매도를 하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CNY는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CNH가 7위안을 넘어가서 7.2위안 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CNY는 6.92위안에 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나중에 가격은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화되면, 그럼 당연히 7.2위안에 그 스프레드를 먹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2위안에 CNH를 매도하고 또 CNY를 매수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이 CNY를 다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따라서 CNY도 7위안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박빌브님이 써주셨는데 몇 가지 자료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글들은 오늘 링크를 설명란에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봇이라고 상장 코인 알림 설정을 해두면 상장 코인 또는 테스트 중인 코인을 알려주네요. 마이 토큰 코인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자주 활용합니다. 인기 검색어, 상승률, 코인 정보통, 코인 관련 뉴스 모음, 가자 계산기가 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본 거는 없는데 일단 이런 또 앱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정보통 했고, 이제 가자 계산기, 물타기, 목표가 설정 등에 유효하다. 피보나치 계산기, 엘리어 파동, 매수 매도가 참고할 때 쓰는데 유용하네요. 바이 셀 홀드, 코인별로 매수 매도 홀딩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홀딩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앱을 깔아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IT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드렸는데 결혼하기 전에 웹 쪽 일을 조금 했고, 남편 일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남편의 지인 중에 실제 중국 세력이 있습니다. 뭐 세력도 여러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세력들도 아직은 비트코인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공산당이 무서우겠죠. 공산당이 싫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뻘짓 안 하고 그냥 주식으로만 작전만 해도 먹고 사니까 그 세력들이 아마 그런가 봐요. 돈 있는 중국인들 대부분은 공산당 욕하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이 비트코인 투자 세력은 고위 공산당원과 연관된 금융권 집단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지들끼리 다 해먹겠죠. 기존의 뭐 군부 세력이라든가 공산당원에서 고위급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자기들 그 국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비트코인 사고 달러 사서 갖고 있을 거다. 금도 충분히 사놓고요. 해외에 또 부동산도 사고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실제 주식 파는 세력이나 일반인들은 아직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핀테크 기술은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거지들도 QR코드를 목에 걸고 구걸 하러 다닐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시장에서 콩나물 200원어치만 사도 휴대폰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결제합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그
어떤 여성분, 중국인 여성분인가 이렇게 이런 QR코드로 결제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셔서 그때 이제 재밌게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할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 지금 중국 아까 이제 그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내용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보면 결국에 지금 7위안을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민은행에서 개입을 해서 제가 묶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인민은행에서 어거지로 그 눌러놓고 있는 건 누굴 위한 거냐? 딱 이 지금 베티서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민은행에서 개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그 7위안을 넘지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그 중국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저는 엠빵을 한 거다. 약간 속된 말로 엠빵을 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내서 중국이 7위안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 거기서 누가 그 돈 7위안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안화를 달러로 누가 바꾼 거예요. 지금 이제 베티서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보면 결국에 일반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도 못 바꿨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돈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느 정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비트코인으로 못 바꾸고 달러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공산당원들 중에서도 고위 공산당원 그리고 고위 군부 세력들 그들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 7위안으로 어거지로 막으면서 돈을 바꿨을 거다. 돈을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위안화를 금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국민들은 못하게 하면서 지들은 계속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그 인민은행에서 돈을 어거지로 이제 찍어 누르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가 고스란히 중국 국민들한테 저는 전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H채널님께 N달러 환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보험이라 생각하고 1월부터 매월 환전을 실천했는데요. 저도 은행 창구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엔화가 많이 올랐는데 라며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환전 당시 1010원 정도였는데 이번 달에 방문하면 뭐라 얘기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해주셔서 일단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은행 창구 계신 분들이 저도 일부러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위에서 야 혹시 은행 창구로 달러라든가 엔화를 계속 바꾸러 온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비싸니까 바꾸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는지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위에 교육을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위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그들은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밑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야 고객들이 온다라고 와서 달러 환전을 요구하면 지금 비싼데 왜 바꾸려고 하냐 좀 더 이제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바꿔라 한 뭐 1달러가 한 뭐 9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가면 아니면 1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 그때 바꾸셔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히 이제 그러고 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렸을 때 몇 번 예지몽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중학교 때였고 실제로 2에서 3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업 망하고 친구분이 집에서 몇 달간 지냈는데 그 친구분의 집과 그분들의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코인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마도 이 또한 제 운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꿈을 잘 안 꾸다가 코인을 하면서 코인 관련된 꿈을 몇 번 꿨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도 꿨고 올해 초에도 진짜 굉장히 좋은 꿈을 꿨었는데 이제 작년에 꿨던 꿈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틀렸고요. 올해 꿨던 꿈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꿈이 틀려서 괜히 또 이제 또 헛다리 짚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 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꿈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 저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시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꾼 꿈으로 올해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리플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가격이 사토시로 7만 사토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7만 사토시면 리플이 이제 시총 1위로 등극을 하게 되겠네요. 거의 이제 시총 1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름. 7만 사토시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리플은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데 제가 최근에 인사 발령이 나서 전에 근무했던 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과 조우하여 대화하는 꿈은 작년에 꾸었습니다만 진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분이 저한테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6,600만 원이라 6,600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을 물어봤나 봐요. 비트코인이 6,600만 원까지 오른다는 건지 저도 시간이 지나서 그 6,600만 원인지 뭔지 알게 돼서 근데 되게 그 가격이 되게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고 그 6,600만 원이 또 6만 달러랑 또 이제 약간 오버랩 되면서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리고 이 7만 사토시가 제가 지난번에 그 리플 이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이게 전고점까지 가서 7만 사토시 가면 14,000원, 15,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만 사토시가 아니라 그 지금 채널에서 사토시 가격은 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게 또 절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주셨어요. 투자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재미로만 봐주세요. 내심 현실이 되어 성직을이 되길 바라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저장을 메모장에 해놓고 나중에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성직이 되면 이 글을 어떻게 보면 이 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날구지님이 써주셨고 코인 투자하면서 공부하려고 몇 개 채널을 보고 있는데 이번 하락 관련 CME 갭 관련 내용이 타 채널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비슷한 질문을 또 류재훈님이 해주셨습니다. 차트 분석하시는 퍼즈님 영상 보면 요번 하락이 비트맥스 롱 포지션 마진콜 내기 위한 하락이라네요. 근거 요약하면 비트맥스 차트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이 3대 거래소 가격이 평균인데 그러니까 이 인덱스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3개 거래소 모두 거래량이 적어서 던지는 물량이 작아서 적은 코인으로 시세 조작이 가능하고 이 거래소들만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왔네요. 업빗이나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거래량 많은 곳은 하락폭이 좁으니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예,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 날구지님과 류재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어제 제가 이제 그 숏 포지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숏 포지션에서 말씀을 드린 걸 보면 지금 숏을 회수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숏 물량을 회수를 한 이후에 보시면요, 숏 차트를 열었는데 숏 물량을 회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숏 물량을 회수한 건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 4,200달러에서 5,4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올라올 때 그때 숏을 쳤던 세력들이 숏 물량을 자르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그냥 롱 포지션이 들어왔는데 그 신규 들어온 롱 포지션이 매수 물량이 레버리지가 높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뚝배기 날린다고 하죠. 그 뚝배기를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여서 그쪽으로 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숏을 깨러 들어왔거나 아니면 신규 롱 포지션이 만약에 롱을 레버리지를 안 쓰고 그냥 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밀어봤자 안 털리니까 밀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그대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제 비트코인을 밀어서 6,100달러까지 밀어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샀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10배 이렇게 샀다라고 해요. 아니면 10배가 아니라 5배를 이용했다라고 합시다. 5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20% 그럼 하락만 나와도 깡통이 되는 겁니다. 20% 하락만 나와도 그럼 순간적으로 20% 하락을 밀어붙이면 깡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신규 롱 포지션이 레버리지를 한 5배 쓴 신규 롱 포지션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세력의 먹잇감이 됐을 것이고 세력은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하락으로 밀어붙여서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진이라든가 이 레버리지 이용한 상품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상승장에서 이렇게 깡통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상승장 와서 2만 달러, 6만 달러, 10만 달러 진짜 거의 그 이상 이렇게 가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다 돈 벌어서 웃고 있는데 마진,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깡통 차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그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나는 3배로만 하겠다, 4배로만 하겠다, 5배로만 하겠다, 이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다가 몇 번 틀리다 보면 사람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당연히 원래 이제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 이것만 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돈을 더 추가로 땡겨서
한번 내가 노려서 한 번에 먹겠다 이런 욕심으로 계속 이제 무리한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거의 나는 기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잘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는 비추해요. 하지 마셔라. 예. 하지 마셔라 하니까 갑자기 그 황리플님이 생각났습니다. 예, 가만히 계셔라 황리플님이 생각났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YH리님이 써주셨고, 폴로닉스 거래소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암호화폐 구종을 미국 이용자에 한해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폴로닉스 거래소는 암호화폐 구종 아더, 바이트코인, 디크레드, 게임 크레딧, 네오가스, 리스크, NXT, 옴니, 어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코인들은 뭐 배당 형식으로 바이트코인도 그렇고 뭐 디크레드도 그렇고 네오가스도 그렇고요. 어떤 배당 형식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권으로 간주돼서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퇴출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폴로닉스에 이 해당 코인, 이 9종의 해당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 코인을 출금을 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와사비님이 아까 이제 해주셨던 역외환율. 그래서 일단은 다 마무리 했고, 제가 이제 오늘 Q&A는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은 거의 어느 정도 Q&A가 따라왔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Q&A만 진행을 했어요. Q&A가 너무 많이 밀려서 Q&A만 진행을 했고, 거의 오늘 이제 Q&A들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독자 이름 공모전 지금 준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7개의 이름이 이제 후보로 올라와 있고 3개, 4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준결승에서 이제 1등으로 뽑힌 그 이름들이 오늘 10시에 마감을 하고 다시 제가 설문조사를 들어가서 그 두 종목이래요. 두 이름 중에 하나를 내일 정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유력한 후보가 2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투표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